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며 잠까지 설치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은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속마음을 꺼내지도 못하고 자신보다 남편과 자녀를 먼저 챙기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둔 채 살아오셨죠. 그렇게 쌓인 감정의 응어리가 어느 날 몸과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가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별일 아닌데도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치하면 우울증은 물론이고 심장질환이나 치매까지 위험이 커집니다. 당신은 그저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수십 년 억눌린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지금 당장 증상을 완화시켜줄 실천법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화병의 숨은 원인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치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친구나 잠을 못 자 괴로워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옛 성현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으면 병이 된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마음의 병은 경고받아왔던 것이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묻어두지 마세요. 이제는 참는 대신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그 세월 속에 사실은 매일 작은 상처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자녀를 위해 포기해야 했던 꿈, 시댁이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속마음을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이런 사소한 억눌림이 한두 번은 지나가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 결국 마음속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타오르듯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작은 말에도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죠. 문제는 이 불씨가 오래 타오르면 몸의 호르몬 균형까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며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분노나 우울감이 더 쉽게 올라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거리고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성격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쌓인 감정과 몸의 변화가 합쳐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유 없이 화를 자주 내거나 밤마다 뒤척이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제 필요한 건 더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를 안전하게 꺼내어 바람이 통하는 곳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병을 이겨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닫아둔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괜히 말하면 징징댄다고 할까봐 그냥 꾹 참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묵히면 묵힐수록 독처럼 변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독이 작게 스며들어 온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옛 시인 두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 울부는 말을 만나면 절반은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 일기를 써보세요.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 가슴이 왜 답답했는지 짧게 한 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글로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돌던 생각이 정리되고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립니다. 다음으로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서 속상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은 마음속 불씨를 식히는 작은 빗방울이 되어줍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지역 상담센터나 종교 모임의 문을 두드리세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힘들었다. 참느라 고생이 많았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책하는 대신 위로를 건네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혼자 버티던 마음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면 이미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픈 건데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긴장과 화는 근육과 신경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루 30분만 걷기 시작해보세요.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으면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나옵니다. 느리게 걷다가도 숨이 조금 찰 정도로 팔을 흔들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큰 힘이 됩니다. 앉아서 편안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간 멈춘 뒤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간단한 호흡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해보세요. 불안과 답답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옛 의학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숨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빌려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숨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화를 오래 참으면 몸이 건조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아침마다 이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5분간 깊은 숨을 들이쉬기,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기, 그리고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이 녹아 봄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몸의 긴장이 풀릴 때 마음속 응어리도 풀립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걷기 어렵다면 손목을 주무르거나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병든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회복 중이야라는 마음으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몸이 회복해도 다시 화가 차오릅니다. 화병의 가장 큰 불씨 중 하나는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보니 자신의 가치는 뒤로 밀려나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품는 생각이 그날의 기분을 결정한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기분은 그 열매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해낼 거야.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이런 말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조금씩 기운을 푹 돋아줍니다. 또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꽃 한 송이의 색, 아침 햇살의 따스함,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남이 던진 차가운 말은 잠시 머물다 흘려보내고 내 안에 따뜻한 말은 오래 간직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고마운 일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은 감사가 마음을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옛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연속에서 피어난다. 화병의 불씨를 꺼뜨리는 힘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늘 자신을 탓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분의 생각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회복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화병은 언제든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작지만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햇살이 따뜻해 감사하다. 이런 짧은 생각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꿉니다. 둘째, 낮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면 자연이 주는 위로가 마음을 채워줍니다. 셋째, 저녁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용히 앉아 5분만 호흡과 명상을 하세요.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은 이 호흡과 함께 흘려보낸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야 다음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거나 좋은 향이 나는 로션을 바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틴을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은 실패했어라는 생각보다 내일 다시 하면 되라는 말이 회복의 힘을 길게 이어줍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달라지고 세 달을 넘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6달이 지나면 예전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루틴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병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외로움입니다. 특히 6070대 여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정작 자신은 고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는 바로 따뜻한 관계입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오해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지만 작은 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서운했던 건 이런 이유였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됐어. 이렇게 조용히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몰랐던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잘 지내지? 오늘 날씨 참 좋네. 내 생각이 났어. 이런 짧은 안부가 외로움을 크게 덜어줍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동네의 소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같은 취미를 나누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옛 성현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법과의 우정만 한 것이 없다.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병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늦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혼자 지내며 마음이 다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분에게도 아직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당신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병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참는 데 쓰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데 쓰세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고 작은 기쁨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옛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 순간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잘할 수 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 한 줄, 낮에는 30분 걷기, 저녁에는 5분 호흡과 명상, 이 세 가지 루틴을 꼭 지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내일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늘 화를 참으며 지내는 친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 그분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어제보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채널은 당신이 매일 조금 더 평안해지도록 마음과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